우선은 이게 어느 알고리즘을 타고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가기 위해서는 파견 회사가 필요해요. 딤플이라는 파견 회사를 먼저 등록을 하고 거기서 이제 유니버셜이랑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설명회를 하면은 뭐 줌으로 하든 간에 아니면은 오프라인으로 하는 설명회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이제 경우에 따라 좀 다른데 저는 온라인 면접도 들어가 봤고 오프라인 면접도 들어가 봤어요. 면접 전에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일본어로 진행되는 줌으로 설명되는 오프라인으로 설명되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직원의 제 인사팀인지 잘 모르겠다만은 제 직원의 설명회를 듣고 희망자에 한해서 그 후에 이제 바로 면접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랑 똑같아요. 저도 이제 오프라인을 먼저 가봤어요. 강남에. 그러니까 원래는 맨 처음에 했던 온라인 줌을 구글 링크로 신청을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일본어를 하나도 할 줄 몰랐어요. 관광 일본어만 조금 할 줄 알았는데 한국어로도 설명을 해주겠지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절대로. 전부 다 일본어였어요.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녹화를 했는데 음성은 녹음이 또 안 됐더라고요. 여름에 6월인가에 한 번 더 오프라인으로 가봤어요. 이번에는 강남에서 오프라인으로 한다고 하길래 갔죠. 그때 당시에 저도 일본어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갔죠. 이번엔 다를까 하고. 아니요, 똑같은 내용이었고요. 똑같은 진행 방식이었어요. 저 포함해서 한 6명, 7명 정도 된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저만 이제 면접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난 아직 면접을 볼 일본어 능력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설명회 중간중간에 막 웃기도 하고 같은 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가 아니었죠. 실제로 이제 면접 볼 준비니까 뭐 나와주세요 하는데 이제 안 볼 사람들은 가도 됩니다. 이런 말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한 명씩 물어보길래 저는 면접 희망하지 않아요 라고 하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름을 적어달래요. 나는 이름도 적을 줄 몰랐습니다. 이름을 적어달란 말인가요? 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네? 그러다가 이제 남아에 해가지고 남아에라는 단어 나니까 이름 적었죠. 그분이 이제 이 도훈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에 뵙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러고 다시 돌아왔었죠. 그 후에 다시 저는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일본어 공부를 하고 N3 정도 회화 수준을 가지고 이제 일본에 왔습니다. 일본에 왔죠. 게스트하우스에서 스미코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5월 말쯤에 설명회와 면접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오프라인이래요. 강남에서 똑같이. 그런데 저는 이미 일본에 4월에 왔잖아요. 그래서 메일을 보냈죠. 저는 일본에 이미 스미코멘을 하고 있다. 근데 저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메일을 보냈는데 담당자랑 메일을 엄청나게 주고받았어요. 그러냐? 그러면은 다른 날짜에 너는 따로 줌으로 면접을 보자. 오케이 하고 날짜를 조율했죠. 시간이랑. 그리고 이제 면접 봤습니다. 줌으로. 그 파견회사 담당자와 저와 봤는데 보통 질문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들을 만한 질문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일본에 왜 왔느냐? 오사카에 왜 왔느냐? 왜 하필 일본이냐? 무슨 비자냐? 이런저런 게 있었어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의 일본을 오게 된 동기. 옛날에 한 10년 전쯤에 군대를 제대하고 후쿠오카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후쿠오카에 카와미야 함바그라고 하는 유명한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가게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없지 하고 20분 동안 걸어다니면 찾고 있었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사람들도 모른대요. 마지막에 제 여성분께만 여쭤보고 접자 생각을 하고 여성분께 갔습니다. 여성분께 가니까 내가 더 줄게, 도와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하는 거예요. 너무 반갑잖아요. 갔는데 그 일본인 여성분께서 직접 다른 사람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영무원한테도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같이 걷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지? 뭔가 걷는 게 좀 다른데? 하고 보니까 맞아요, 산모였습니다. 몇 개월인지 모르겠는데 이미 배가 나와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최소 5개월이에요. 그런데 그 몸으로 저를 계속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이런 만감이 교차하는 거야. 그때 딱 느꼈죠.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 저는 이 경험, 이 산모가 저를 도와준 경험을 통해서 이 니혼진 야사시사, 일본인의 이 친절함을 배우기 위해 일본에 왔다가 제 일본에 온 동기라고 항상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에 온 동기를 물어보면 항상 대답은 똑같았어요. 저는 유니버셜에 가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죠. 지금까지 이런저런 축제랑 페스티벌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며 운영을 해왔으면서 이 사람들과의
행복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너무 즐거웠다. 그리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매일매일 3만 명 이상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고 싶다. 위아더 월드 그런 느낌으로 항상 대답을 해왔습니다. 이 정도의 지원 동기와 자기소개 정도면은 뭐 훌륭하죠. 그리고 뭐 일본어 공부는 어떻게 했느냐? 한국에 있는 뭐 시사 일본어 학원이라는 일본어로 유명한 학원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M5의 수준과 N3 수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다. 나는 거기 수업에서 10단계까지 모두 수료를 하고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보통 그런 거였고 보통 물어보는 건 다 비슷비슷했어요. 파견회사의 질문들은 대충 이 정도였고 지금 병이 있느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언제까지 이제 있을 수 있느냐, 언제까지 일하고 싶느냐 이 정도였습니다. 어려운 건 딱히 없었어요. 이제 1차 면접을 통과하고 이제 다시 메일을 받았습니다. 1차 면접은 잘 됐고요. 2차 면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차 면접은 저와 유니버셜 스튜디오 함께 본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조율을 했고 월요일 점심쯤에 면접을 봤어요. 저랑 이 파견회사 담당자랑 유니버셜 담당자 그리고 제가 일하게 될 푸드서비스의 담당자 이런 식으로 총 4명이서 같이 봤거든요. 알겠지만 외국인 3명이 담당자로 그 면접관으로 있으면 어려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인 셋이야. 긴장도 조금 했고 일본어가 조금 아직 모자라니까 어려웠죠? 그치만 제가 어디 가서 말하는 거랑 면접에서는 꼴리지 않아요. 절대로. 저는 어디 나가서 면접을 떨어져 본 적이 많구나. 저 전 직장 일할 때 면접 진짜 20번 다녔거든요. 이력서만 오죽게 쓰고 각설하고 이 그 푸드서비스의 담당자가 제가 일하게 될 곳에 설명을 조금 해주는데 이미 그분은 약간 신나 있어. 이유는 모르겠다만 기분이 좋은 분이에요. 텐션이 되게 좋은 분이에요. 별말 하지도 않았는데 되게 즐거워해요. 중점적으로 본 거는 제가 영어를 잘한다는 점이었어요. 이 이상은 대학교에서도 영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를 되게 잘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하나 빼먹은 게 있다. 그리고 1차 면접 파견회사와의 면접을 통과하면은 파견회사 쪽에서 유니버셜 스튜디오 직원들이 이제 저에게 물어볼 예상 질문지들을 몇 개를 줘요. 한 11개 정도 있는데 뭐 자기소개, 일본에 온 이유,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름에 더운데 괜찮은지, 뭐 알러지 이런 아픈 거 없는지, 그 다음에 뭐 아이들 좋아하는지 예상 질문 웃긴 것도 있어.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자주 앉았다 일어나는데 하체가 튼튼한가요? 이런 것도 있고 건강 상태, 그 다음에 또 예상 질문에 토사물 정리 괜찮은지 이런 것도 있었고 이제 필요한 물품들 뭐 구두나 이런 것들 준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요모카 쿠키쿠 하나스 이런 것 중에 어떤 게 더 자신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일본에서 일하는 기간, 일본어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런 것들을 예상 질문지를 줬어요. 물론 저도 이제 예상 질문지를 가지고 다 공부를 했었죠. 일단 그랬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되게 얘기 잘 됐어요. 뭐 일본에 온 이유, 아까처럼 에피소드를 풀었고 오사카로 온 이유, 유니버셜 가고 싶다는 그 절망이란다 열망 이제 표현했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했죠. 영어 잘해야길래 저는 4년 동안 제 학부에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거 되게 10년 만에 처음 받은 질문이었거든요. 영어로 자기소개해보라는 거예요. 놀랐죠? 이거 돼? 영어로요? 더 뭐 히사시부리 데스케도 너무 오랜만이네요 하고 너 했죠. 이제 영어로 저는 뭐 한국에서 서울에서 왔고요. 지금은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모모다니와 츠루아시 근처에 있는 곳으로 이제 이사할 계획이고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고 싶어가지고 오사카에 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본어는 조금 부족하지만 해외에서 온 영어로 대화가 가능한 손님들과는 몇 분이건 간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했죠. 이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오, 스바라시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뭐 여름에 뜨거운 거 괜찮냐 그래. 저는 군대도 갔다 왔다. 군대에 갔다 온 한국 남자이기 때문에 여름에 아츠사도 후회 사무사도 견딜 수 있다. 나 되게 튼튼하다, 건강하다, 조부다 막 이런 식으로 어필을 했어요. 그 부서의 담당자 뭐지 막 고개를 흔들면서 웃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역시 나 면접 아직 살아있다 느꼈죠. 뭐 피부 걱정이 있냐길래 전에 제가 이제 습진이 있어가지고 습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습진 없어요. 습진 다 나갔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이런 것 중에 어떤 게 자신 있냐길래 저는 말하는 게 자신 있다 그랬어요. 아직은 제가 일본어가 아직 좀 부족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들은 말할 수 있다 라고 말했고, 거기서 이제 읽는 건 안 되냐, 읽는 거 가능하다. 근데 한자가 많으면 조금 어렵다. 한국에서 한자 공부를 많이 했었기에 저 한자들을 보고 어떤 뜻인지는 알 수 있는데 요비가나가 없으면은 약간 읽는 거는 조금 어렵다. 하지만 의미는 알아들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히라가나를 읽을 줄 아네요. 네? 히라가나요? 히라가나랑 가타카나는 기본이라고. 이거는 기본적인 거다. 다 할 줄 안다. 막 또 웃어. 하고 있고 막 웃어. 막 니혼고 조주 막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고 어깨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뭐 일한 경험 있냐길래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고 있고 손님들이 오면 손님들에게 모르는 것들 안내해주기도 하고 틀린 말은 안 하잖아. 이런저런 뭐 여행 정보나 이런 것들 좀 공유하고 있다 이런 식이기도 하고. 근데 질문이 이상한 게 또 많았어. 일본에 워킹홀리데이로 왔는데 가족이나 친구, 지인 중에 응원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난 처음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물어봤어요. 응원을 하지 않은 사람이요? 아니요? 저 워킹홀리데이 이제 도전하고 간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고 응원했습니다. 저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이렇게 워킹홀리데이 간다고 해가지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가족이 싫어해요? 친구가 싫어해요? 응원을 안 해요? 지금까지 혹시 응원을 안 한 사람이 있었나요? 물어보니까 거기서 약간 이 질문이 이상했는데 또 막 웃어. 이러고 웃어. 뭐지? 나 질문 되게 이상하네? 하고 또 물어봤죠. USJ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이 한 30명 정도 된다고 들었다. 그럼 혹시 그 사람들이 어떤 점을 가장 힘들어 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이런 질문 처음 들어봤나 봐. 하고 내가 막 서로 눈빛을 주고받아. 이래. 대충 뭐지 힘들어하는 게 없지만 어떡하든 간에 이제 얘기는 해주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은데 들어본 적이 많이 없나 봐요. 힘든 거를. 그래서 딱히 그렇게 힘들어한 사람 없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봤어요. 제가 USJ에 유니바에 가기 전에 어떤 연습을 어떤 공부를 더 하면 될까요? 뭘 준비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준비할 거는 염색일 것 같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조금 노란색이었잖아. 노란색에 뿌리 까맣고. 그래서 지금 염색은 괜찮아요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염색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어트랙션, 이벤트, 댄스 이쪽을 제외하고는 갈색, 까만색만 되는 줄 알았는데 노란색도 된다는 거예요. 네?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뭐 애니메이션에 나올 듯 핑크색, 새빨간색, 새파란색 이런 색깔은 안 되지만 이쪽 머리는 괜찮다 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뿌리가 있으면 안 된대요. 신기하죠? 네? 그럼 뿌리 염색을 계속 하는 건 괜찮은데 뿌리랑 이 색이랑 다르면 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맞대요. 또 물어봤죠. 피어싱 어디까지냐 물어보니까 이것도 에어리아마다 다른데 이제 어트랙션이나 아까 말했던 그런 부서들은 괜찮은데 아무래도 푸드 쪽이니까 피어싱가 없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곧 빼겠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했었고 여튼 어떤 준비 어떤 공부를 더 해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쪽 사람들이 3명이서 똑같이 하는 말이 이상은 일본어도 지금 잘하고 있고 영어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레슨이 따로 별도로 준비할 건 없다.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야? 누가 봐도 합격 아니에요? 그리고 떨어졌어요. 보통 하루에 한 2-3번은 메일 확인을 하거든요. 어떤 메일이 올지 모르니까. 보는데 왠지 결과가 나온 거예요. 메일로. 쭉 보는데 보통 합격이면은 뭐 통장 사본 같은 거 준비하세요. 여권 들고 오세요. 재료카드 들고 오세요. 언제 무슨 요일에 어디로 오세요. 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거야. 저도 그냥 대충 봤거든요. 근데 다시 없길래 다시 한번 위에서 보니까 불합격 이런 내용이 있는 거야. 멘탈이 나갔죠. 내가 왜 떨어지지? 하고 보는데 그 설명에 아직 키키토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알아듣는 게. 이게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좀 많은 감정이 교차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러면 면접 때 이상은 아무래도 뭐 듣는 것에 대해서 대화하는 거, 회화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어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오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런데 내가 마지막 질문에서 거기서 이제 이상은 이제 일본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기 때문에 준비할 게 없습니다 라고 해놓고서는 알아듣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불합격 됐습니다 라고 들으면 무슨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그 느낌인 거야. 벙쳤죠. 근데 나는 이제 나도 이런저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 기분이 다운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나도 알아. 나는 그냥 뿌링클 한 마리 시켜놓고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뿌링클을 시킬 수도 없잖아 여기서는. 물론 다른 식으로 스트레스 풀 수 있겠다마는 그 오후는 너무 힘들었어. 그 힘든 일의 연속이었어요. 제 세상도 한국도 지금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일본에서의 삶도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은 거잖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슬펐죠. 뭐 어떡해. 다음날 되도 조금 슬픈 게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술 사고 염색약 사가지고 염색했어요. 저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술로 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데 뭐 여행 가거나 할 때 저는 염색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갑자기 탈색을 하든 갑자기 까맣게 염색을 하든 둘 중 하나예요. 그냥 기분이 너무 좋거나 기분 너무 안 좋은 거. 뭐 어쩌겠어요. 뭐 쇼가 나이. 내가 더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 일본어 공부를 조금 더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 이런 데다가 막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먼저 가 계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께 질문도 많이 하고 막 분위기 어떠냐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일단은 합격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뭐 다음 분기에 만약에 다른 설명회가 또 생겨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고도 이제 다른 워킹홀리데이로 오시거나 아니면 다른 비자로 오시거나 USJ에 면접 보게 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뭐 이 영상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하고 나니까 좀 후련할 줄 알았는데 조금 찝찝하네요. 그럼 이만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